자, 일단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 결론적으로 알려주면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다. 세 가지. 일단 이름이 뭐가 있냐면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다음에 하나가 온도. 이상하지 않나? 이 광합성식 어떻게 써? 물이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포도당이 생긴다. 포도당 이 정도 외워야지. C6H12O6. 거짓말 조금 보태서 육각형인데 탄소가 6개 있고 물이 6개 붙었다. 맞지? 그러니까 탄소가 6개 있기 위해서 물이 6개 있기 위해서 됐나? 그러면 남은 게 누구? 6개 O2가 발생을 해서 나갔다. 광합성식. 물론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광합성 과정을 식으로 적으시오. 한국말 적어야 될 거다. 중이한테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학년 올라가서까지 필요하니까 이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여기 무슨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빛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 몇 가지다? 요소는 3가지다. 그 요소 중에서 빛과 이산화탄소와 물 빼고 온도가 하나 조건으로 영향 요인이란 거지. 저 영향 요인은 저게 무슨 말이에요? 아, 광합성하면 아마 얘가 발생을 할걸? 이게 확인하기 좋을 거야. 그래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면 물 속에서 확인하면 뽀록 올라가는 거 확인하기가 좋다는 거지. 그래서 물 속에서 광합성을 하는 물풀, 검정말 같은 걸 들고 와서 거기서 발생하는 산소, 기포의 수를 셌는데 발생했는 산소가 많았으면 분명히 광합성을 잘 했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물 속에서 발생했는 산소니까 얘가 기포로 볼 거고 기포 발생했는 수가 많다. 광합성이 가장 잘 된 거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왜 물은 안 해요? 물 없으면 아예 안 돼. 물 없으면 아예 안 되니까 얘는 진짜 필수인 거야. 영양 요인이 아니고 얘는 없으면 아예 안 돼. 나 다음에 쌤 배울 건데 왜 그러냐? 식물의 잎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이게 어디냐? 식물의 잎의 뒷면이거든. 뒷면인데 얘가 구멍이야. 얘가 자동문이고. 얘가 이름 뭐라고? 기공. 여기가 뭐냐? 공기의 출입 통로다. 공기의 출입 통로. 아, 이름 참 희한하게 그지? 공기, 기공. 됐습니까? 그럼 여기 공기가 들어가던 통로거든? 그럼 요거, 자동문으로 된 요거 있지? 얘가 기공 주변 세포다. 과학자들 전문이지? 줄이는 거. 너무 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공변 세포. 이렇게 이야기한다.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 뭐라고? 공변세포. 이 공변세포가 비밀이 있긴 한데 얘가 열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서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물 없으면 저게 안 열리거든. 그래서 일단 필수적으로 물은 있어야 된다. 영양 주는 요인 일단 몇 가지? 빛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그치? 그러면 재료니까 빛이 많아지면 광합성이 잘 된 건 맞아. 근데 무한정 빛만 세다고 잘 되겠나? 그건 아닌 거라. 그래서 가로축이 빛의 세기가 되었다면 세로축이 발생은 산소 기포수. 산소 기포 광합성 세면 기포 발생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광합성 속도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건데 올라가다가 일정해진다. 왜? 빛만 세져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일정 세기보다 더 세지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치? 일정 세기까지는 빛이 강해지면 광합성 속도가 많아진다. 그러나 일정 세기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는 일은 없다. 쓸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때요? 이산화탄소 농도? 그거 역시 재료였기 때문에, 필요 요소였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질 거야. 뭐 CO2만 많다고 딴 거 없는데 되진 않을 거니까. 얘도 똑같은 영향. 그런데 온도는 그래프가 이상해. 온도. 근데 여기는 온도에 대해서 너희가 배경 지식으로 조금 필요가 한 게 있어. 생명체는 한 40도씨 이상이 되면 좀 위험해. 우리 몸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 모두 단백질이야. 모두 단백질이야. 학년 올라가도 나오는데 우리 몸에 진짜 중요한 건 다 단백질이야. 그런데 얘가 40도 이상이 되잖아. 기능을 상실해. 기능을 상실해. 그럼 얘는 주요 기능하는 단백질은 고온에서 변성, 성질이 변해서 기능을 상실을 해.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헬렌 켈러야. 너 헬렌 켈러 누군지 알아?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맞지? 되게 부잣집 딸이거든. 사실 너희 몰라서 가지. 걔가 한 살 돌 정도 첫 돌 정도 됐을 때 아팠어. 그러면 그때 1살 때는 말을 하나 못 하나. 엄마 겨우 하고 빠빠 금방 빠빠 뭐 맛 주세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걔가 열이 나서 아팠단 말이야. 아팠는데 아주 고온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아팠대. 아프고 난데 이제 괜찮아졌네 했는데 가다가 계속 벽에 부딪히고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아빠가 되게 부잣집이라서 배 타고 몇 달 동안 딴 나라 가서 병원 가서 조사를 다 했어. 해보니까 눈이 정상, 귀도 다 정상. 충격적이죠. 못 보고 못 들었는데 눈이 정상, 귀가 정상이래. 뭐냐, 우리 몸의 온도가 높아지면 손상이 된다 그랬지. 그치? 그 온도가 높아서 신경 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 손상이 된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얘도 그래.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도와주는 효소라는 애가 있어. 효소라는 애. 얘는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라서. 효소라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는 햇빛 받아도 광합성 못하지. 이유가 우리는 효소가 없어. 광합성 효소가. 그래서 이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효소가 단백질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활성화가 돼. 일을 잘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광합성이 훨씬 잘 되는데 어느 순간 뚝딱 떨어지는 거야. 몇 도? 거의 한 40도씨 정도가 되니까 확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만 좀 다르지. 맞지? 그래서 생물체는 우리 사람의 체온 범위 정도에서 가장 활동을 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40도씨가 이상이 넘어가면 단백질이 변성을 해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랬나? 그러면 그래프가 3개가 있었는데 얘들에 대해서는 일정 세기까지 증가해진다. 근데 일정 세기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얘들은 일정 세기 이상에서 급격하게 하강하더라. 기능 상실했다. 대체 얘를 갖다가 세개가하고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됐습니까?